자, 오늘은 방학 1기간인 방학 숙제로 숙제입니다. 인사를 드리는 놀고? 먹고 털구입니다. 자, 방학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죠. 뭐 곤충 그쵸? 채집도 하고, 뭐 저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친구네 집 수박 서리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죠? 중요한 게 이제 가정신문 만들고 가정신문. 가정신문 나 이거 만들고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네. 가정신문 만들고. EBS 보면서 학습지 그치, 풀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후감 쓰죠. 그렇죠. 몰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책을 보긴 좀 어렵고 네.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 각 영화사들과 배급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또 텐트폴 영화들이 다 개봉을 했어요. 네. 그 굉장히 화제적인 오펜하이머도 개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대부분의 영화를 또 우연찮게 봤더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요. 뭐 맞춰서 불러온 건 아닌데 같이 본 것도 있고 따로 본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봐서 방학 숙제로 영화 감상문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시즌에 4가지 텐트폴 영화가 있었죠. 비공식 작전,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더문. 더문. 4가지의 영화가 굉장히 다른 시간적,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텐트폴 영화답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또 감독들도 빵빵하죠. 굉장히 유명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네. 저희가 기다렸던 그쵸.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개봉하게 되면은 꼭 같이 보러 가자고 약속을 해놔서 역시 같이 봤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얼마나 좋았을까로 유명한 네. 로버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 얼마나 많이 사줬을까? 저희가 영화 보는데 광고 보면서 계속 중얼중얼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진짜 같을까? 아무튼 재밌게 봤죠. 저희가 4가지 텐트폴 영화랑 오펜하이머 중에 더 문만 안 봤어요. 네. 다른 관객들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더 문이 제일 안 됐더라고요. 뭐 안타깝지만 제일 스케일은 크지 않아요? 그쵸. 놀란 감독 거 빼고는? 그쵸. 놀란 감독 거야 어차피 우리나라 영화가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좀 번외인 거고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저희 놀구와 먹구가 그냥 이번 여름 방학 시즌에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 간단한 감상평. 그렇죠. 학교 가면은 이제 잘 쓰면 한번 읽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오펜하이머는 얼마나 좋았을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자,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그 중에 텐트폴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류승환 감독의 밀수입니다. 네. 저는 이 밀수라는 영화가 특히 좋았던 거는 아주 보기 힘든 여성 배우분들이 그쵸. 탑 롤을 맡은 영화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영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여러 좋은 배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늘 맞는 배우들만 좀 맞는 것도 있고 글라물의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좋았고 어떤 밀수 어땠어요? 저는 밀수 좀 기대 많이 했었어요. 이 감독님 작품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쵸.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뭐 없지 않아 있었고 어떤 게 아쉬웠어요? 저는 이거 뭐 저의 견해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는 철저히 사견. 철저히 저희 놀구와 먹구의 그냥 아주 주관적인 감상문이니까.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똥멍청이들이 그냥 어쨌든 영화관 그쵸.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느꼈어요니까 이게 뭐 절대 영화를 뭐 까고 싶어서 하는 얘기도 그러니까. 아니고 영화를 뭐 빨고 싶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뭐 전체적으로는 되게 이제 오락성도 있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였어요? 네, 아쉬운 건 좀 과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좀 오버한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과함이 아니라 K 이제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쵸, 맞아요. 전 안 맞을 뿐이에요, 그냥. 맞아, 이거는 또 취향의 차이인 거고 네. 오히려 말한 것처럼 그런 전체적으로 조금 오버돼 있는 듯한 연기라든지 뭐 연출이라든지 연출. 스토리라든지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영화의 뭐 미장센이나 뭐 그 당시에 이제 고증을 되게 많이 살린 느낌이 좀 그 있더라고요. 당시에 느낌을 많이 네. 살리려고 뭐 했더라고요. 세트나 아니면 뭐 진짜 물에서 또 촬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수하시면. 저는 좀 제일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그 바다가 물론 구현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저는 CG에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좀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배우님들이 주연을 맡았던 것도 그렇지만 조인성 배우의 좀 발견이기도 했어요.
이런 역할로 딱 치고 빠지는 것도 오히려 이 사람의 더 매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구나. 굉장히 조인성 배우 입장에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거의 까메오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도 굉장히 임팩트 임팩트 컸고 있었고, 멋있었고 멋있었고. 이번에는 아예 그 유승환 감독이 전작인 모가디슈에서 조인성 배우를 너무 개고생을 시켜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이번은 아예 진짜 내가 그냥 아예 맘먹고 끝장나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아 그런 그 찍었다고 오피셜로 나온 거예요? 네, 그 인터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의리 있네, 역시. 진짜 멋있게 나오고. 의리 있네. 그리고 뭐 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겠지만 뭐 그 잘한다 하는 박정민 박정민 배우는 배우. 여전히 잘했고. 저는 그분 하나 때문에 계속 봤어요. 그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역시 동감하실 고민시 배우의 저는 그 김종수님인가? 맞아요. 전 너무 좋아요. 그 아저씨가. 김종수 배우님이라는 이름이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얼굴 보면은 알아요. 그 남자든 알 모두가 거야. 아는 밀수라는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좋은 배우들이 뻔하지 않는 이야기로 맞아. 뻔하지 뻔하지 않은 않았어. 소재를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들이 괜찮았다. 그래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아주 잘 만든 영화거나 아주 재밌는 영화라고 하기에는 제 기준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름 시즌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적합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많은 관객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요거는 이제 400만 원을 넘겼죠. 오늘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네. 지금 이제 8월 말인데 400만 원을 넘겨서 손익분기도 넘었고 이제 성공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죠. 네. 다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큰 비공식 작전입니다. 비공식 작전. 비공식 작전은 일단 저는 감독님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 김성훈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그 전에 만드셨던 것들이 끝까지 간다. 그리고 터널, 그리고 또 킹덤 시리즈.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왔구나. 그쵸. 김성훈 감독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긴장감을 굉장히 잘 만들고 맞아요. 그걸 잘 이용하는 감독이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이번 비공식 작전이란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면적인 이야기잖아요. 외교관이 납치를 당하고 그 외교관을 구출하러 간다. 구출하는 과정을 그냥 그린 영화고 근데도 중간중간에 어떤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쫄깃한 긴장감을 끝까지 잘 끌고 가요. 그렇네. 끝까지 간다가 정말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숨 막히잖아요, 진짜. 근데 아쉽게도 비공식 작전이 어쨌든 뭐 오늘 기준으로 이제 갓 100만을 넘겨서 사실 손익분기 달성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셨어요 비공식 작전? 뭐 저는 사실 밀수보다는 재밌었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조금 저는 제 스타일에 더 맞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훈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주지훈 배우님의 뭐 저희도 가끔 이제 흉내 내기도 하는 그 특유의 그 날티나는 연기 있어요. 참고로 주지훈 배우를 좋아하시거나 그 주지훈 배우의 그 연기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 있어요. 알지. 지성님이랑 이광수님이랑 나온 영화인데 주지훈 배우의 진짜 그 날티 날것. 연기의 끝판. 맞아.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주지훈 배우와 하정우 배우의 합도 좋았고 연기도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출도 그 정도면은 꽤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번 영화가 안 된 이유는 소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한 소재. 이미 비슷한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수라는 영화가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는 제 기준에 없겠지만 그래도 볼만한 영화고 재밌는 영화였다. 이번 여름 시즌에서 그래도 선방을 한 이유는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보는데 비공식 작전에서 다뤘던 이 중동 지역에서 누군가 납치를 당하고 누군가 감금을 당해서 그게 구출하는 과정 이거는 우리가 이미 뭐 교섭이라는 영화라든지 300만 이상을 또 동원해서 성공을 했던 모가디슈라든지 모가디슈? 이런 데서 너무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그런 영화가 있어? 그 영화 꼭 봐야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근데 배우들도 좋은 배우는 맞지. 하정우, 주지훈 좋은 배우고 멋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에 나와? 꼭 보러 가야겠네는 또 조금 뭔가 애매해. 좀 뻔할 수 있는 스토리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를 본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될 영화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좀 그렇네. 스코어가 많이 안 나온 게 본 듯한 영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맞아요. 놀구가 사실 먼저 봤어요. 놀구가 먼저 보고 너무 재밌다 그러고 너무 재밌었어요, 꼭 진짜. 보라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뒤늦게 봤는데 저도 보고 나서 이게 올 여름 나도. 텐트폴 중에서도 넘버원 맞고 유일하게
작품성과 연기와 연출과 여러 가지 개연성과, 시각적인 것과 말씀하신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래도 일정 부분을 다 넘어서는 그러니까 잘 만족스러운 만든 영화. 진짜 잘 만든 영화.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번 영화도 제가 알기로는 원작은 있는 영화로 알고 네. 있어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아주 일부분만 차용을 하고 대부분의 이런 컨셉이라든가 스토리는 이제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꽤 개연성이 높고 사실 맞아요. 크게 보자면은 이것 또한 많은 얘기들이 담긴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찾아왔고 굉장히 제한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많죠. 인간 군상을 담는 그런 것들이 아까 놀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화들은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반대로 어떤 영화들은 그게 되게 좀 심심하다 너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번 영화는 적절해요. 아, 이게. 적절해요. 왜냐면 난 연출도 적절하다고 보고 시나리오도 좋다고 보는데 일단 연기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번 영화는 처음에 그 제작사가 뜨죠. BH에서 만든 BH. 영화예요. 이병헌 배우가 제작에도 참여를 한 거고 그 이유는 분명히 본인이 시나리오 책을 받았을 때 본인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생각을 했고 저는 요런 어떤 한 캐릭터 한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일 잘 표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이병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저는 이번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의 이병헌 배우님의 연기가 저는 광해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네. 그쵸. 아, 그렇네. 네. 그렇게 광해에서도 보니까, 왕을 비슷하게 생긴 광대가 이제 왕의 그 꼭조아씨 노릇 대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치. 그쵸. 어떤 자리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변화하는 모습 그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이번 영화 역시 이병헌 배우가 역시 그 부분에서는 진짜 그니까. 특화돼 있다. 그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지 않았던 캐릭터 이병헌 배우가 잘하는 연기인 건 맞고 맞아요.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더 된 것 같은데 캐릭터가 정말 살아있어요. 맞아. 진짜로, 와.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놀구도 비슷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넌 어땠을 것 같아? 너는 저 상황에서 어땠을 것 나 같아?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저희가 스포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러면서. 근데 나 진짜 어렵다. 그 박서준 배우의 역할도 이해가 되고 또한 박서준 배우도 서서히 점차 변화되어 그러니까요. 가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혼란을 느끼는 눈빛이 계속 변하잖아. 그 연기 진짜 잘했고 박보영 배우의 맞아. 역할도 되게 이해가 되고 맞아.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초반에는 좀 화목해요. 대부분. 전체적으로. 근데 점점 더 이게 피폐해져 가잖아요. 그럼 배우들의 그 표정 변화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현장감이 되게 느껴져. 맞아, 내가 여기 맞아. 있는 것 같아. 맞아. 같이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황공 아파트에 있는 거. 황금 아파트에 있어. 또 깨알 같은 게 이번 그 영화를 감독하신 그 엄태화 감독님의 친동생이 우리가 좋아하는 엄태구 배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엄태구 배우가 근데 저는 나올 때 불안했어, 사실. 왜? 그- 할까봐? 뭐 할까봐. 아. 그 전에 이제 몸값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말이 재밌죠. 있었어요. 몸값 나왔을 때. 그 다음 영화가 이제 이병헌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나오는데 같은 세계관이다. 같은 세계관이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그 전부터 찾아봤었죠. 근데 이제 영화가 이미 뭐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과연 엄태우가 다음에 빌런으로 나올라나? 아니면 그럴 수도 뭐 있지. 누구 뭐 몇 명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나올라나? 뭐 그런 게 계속 이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 세계관, 그러니까 어쨌든 대지진 후에 그 살아남은 이게 참 스포라서 이 영화는 이제 계속 관객들이 많이 들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 얘기를 직접 하긴 어렵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저는 요거는 강추합니다. 이병헌은 역시 이병헌이었고 이병헌이요. 진짜 연기로는 깔 게 없다는 말을 정말 매 영화가 나올 때마다 몸소 증명하는 부담되는 배우가 아닐까. 뭐 물론 이병헌 배우님, 뭐 박서준 배우, 뭐 박보영 배우님, 뭐 좋은 배우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그 김선영 배우님 있어요. 저 근데 그 생각하긴 했어. 그 응팔에서 네, 그 선우 선우 엄마. 엄마로 나오시는 분인데 너무 잘하셔. 그분이 어떤 그 종반에 딱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시는 연기가 있는데 진짜로 저 상황을 뭐 겪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하여튼 콘크리트 유토피아 저희 놀고 먹고가 네, 강추합니다. 진짜. 저희 뭐 이거 뭐 돈 받았겠냐? 뭐 광고겠냐? 저희가 정말 재밌게 와서 너무 재밌어요. 강추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영화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재밌었을까? 많이 사줬겠지? 뭐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차기작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진짜로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언제 나오냐 아직 멀었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나오면 꼭 같이 보자. 그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형이랑 친해질 때도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뭐 감독 얘기 막 하면서 하다가 놀란 감독 얘기할 때 둘이서 뭐 2시간, 3시간 동안 맞아. 하루 종일 더. 하루 종일 막 뭐 이건 이래서 좋았고 뭐 너 뭐가 좋아, 난 뭐가 좋아 형 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오펜하이머를 기다렸거든요. 맞아. 근데 그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이제 개봉을 네, 저희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15일 광복절.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노렸을까요? 노렸죠. 그건 그래요? 뭐 100% 우리나라 뭐 배급사나 홍보사에서 노렸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굉장히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봤고 네. 아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중간에 이제 제가 가운데 앉았거든요. 셋이서 보는데 근데 이쪽에는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러고 졸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은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맞아. 내 형을 봤어 이렇게 보다. 진짜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느꼈어. 얼마나 고될까? 이게 느껴지고 형을 보는데 그러니까. 형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저는 3시간 동안 진짜 좋아하더라. 정말 쭉 빠져서 봤고 안 그래도 그 배우를 좋아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그 클리언 머피 배우도 좋아했고 네, 또 논란의 사랑하는- 페르소나죠. 그쵸.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 다 나왔던 네. 아무리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드디어 논란의 이제 주연을 맡았고 그니까. 또 대한민국이 특히 또 사랑하는 로다주도 나오고 맞아요. 또 맷 데이먼도 나오고 맷 데이먼도 나오고. 좋아하는 배우들이 뭐 다 나온 영화죠. 그쵸. 거기다가, 로다주고 막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아. 아이언맨의 모습이 없어요. 맞아.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그 매력. 이게 제일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오펜하이머 한 줄 평. 한 줄 평. 한 줄 평.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한 줄 평이 진짜 어렵더라. 한 줄 평 진짜 어렵다. 그치? 그래도 한 줄 평 해봐봐. 한 줄 평.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줄 평? 본인이 평론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음. 오펜하이머란 영화를 어쨌든 그 평론가 분들은 한 줄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한 줄로. 한 줄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오펜하이머의 삶과 그 머릿속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좀 함축적인 의미긴 한데 그 영화 자체가 오펜하이머의 그 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펜하이머가 인생 자체가 그 핵융합과 뭔가 그 분열과. 핵 분열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영화 자체가 이 오펜하이머의 머릿속 같다. 좀 오,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래요? 표현인데? 지금 떠오른 거. 오 진짜? 난 굉장히 좋은. 굳이 정리를 하자면은 오펜하이머가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핵폭탄 개발을 한 게 그거를 다룬 영화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일생도 어찌 보면은 그가 그 연구했던 핵 분열과 핵융합 그거를 일생 자체가. 그래서 머릿속 안에 그걸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그 이미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죠? 그거 다 CG 아니고 에? 진짜? 실제로 다 촬영이래요. 응? 난 몰랐어.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뭐 소용돌이 우주 같은 나오고 것도 나오고. 실제로 촬영해서 뭐 진짜로? 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형이 느끼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한 줄 평. 한 줄로 어떻게 줄이냐 이걸. 그러면 긴 한 줄에 하면 되지. 길게. 뭐 했고 뭐뭐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뭐 이렇게 했으며 해가지고 뭐뭐 했는데 했고 저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좋았다. 그치만 뭐였다. 그러니까 이 긴. 그래서 하지만 안 돼. 형도 한 줄로 딱 정해야 돼요. 오케이. 이게 내가 다 막상 물어보긴 했는데 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본 거라 어렵긴 하네. 난 준비하고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 너 아니야. 이놈. 이러면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저는 이거 놀구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놀구가 되게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했다면은 저는 아예 다른 관점에서 한 줄 평. 크리스토퍼 놀란의 연출력이 정점에 이르러서 진짜 기대되는 건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음 작품이다. 저 얘기했잖아요. 그 맞아요. 왜냐면은 정점에 찍은 그의 작품이 어떨까. 그치. 그랬죠. 정점에 찍은 그의 작품이지만 저는 이번 영화가 좋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어쨌든 실제 했던 실존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라는 거.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전 특히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훌륭한 영화를 계속 보여주는 놀란 감독이 다음에 이제 진짜 픽션 영화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반대로 얼마나 머리 아플까?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하나가 너무 잘 되거나 하나에 대한 너무 이런 칭찬을 들어보면은 부담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거를 계속 깨 나가잖아요. 또 놀란 감독은 사실상 이제까지 늘 못 깼기 때문에 늘 깼고 대단한 것 늘 같아요. 실망시키지 않았고. 천재는 확실히 맞아요. 뭐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맞아요. 천재들은 진짜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롱런한 이유는 본인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쵸. 역시 천재가 노력하면은 참 이렇게 대단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를 이번 올해도 다시 오펜하이머란 영화로 확인을 네. 할 수 있었지 않나. 맞아요.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뭐 관객이 100명이 있을 때 100명 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재밌게 볼 만한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지루하다고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엉덩이가 부상한 사람도 분들은 3시간이라는 그 너무 긴 러닝 타임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착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놀란 감독이 스케일이 크잖아요. 부셔지고 터지고 이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 뭐 어떤 분들은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보셨다는 그러니까. 분들도 실제로 있으니까. 근데 뭐 다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늘 놀란 감독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없었던 거를 우리한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감독. 이제까지 영화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메멘토도 그랬고, 뭐 그치. 인셉션도 그렇고, 뭐 다크나이트 3부작도 그렇고, 인터스텔라, 테넷, 그렇죠. 덩케르크 그렇죠. 참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정말 다른 주제를 달라요. 가진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도 어쨌든 놀란 감독은 아까 놀구가 그 표현했듯이 진짜 이렇게 빠져들어서 볼 수밖에 맞아. 없는 만큼 맞아. 정말 새로운 걸 보여주는 감독이지 않나. 저희가 놀란 감독의 정성기에 동시대에 사는 것도 그쵸. 굉장한 복이에요, 진짜.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구독자가 30명이 됐어요. 박수 쳐주세요. 와. 사실 저희 원래 계획대로면 저희는 은퇴를 해야 맞는데 네, 번복하겠습니다. 30명 중에 약 한 27명이 저희 지인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30명의 구독자분들 뭐 늘 감사드리고 네. 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염려해 걱정해 주시고.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네. 저희는 또 원피스 리뷰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놀고 먹고 털고